네, 안녕하세요. 이찬영입니다. 헨리 레디거의 2인이 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책을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7장 꾸준한 노력은 뇌를 변화시킨다 라는 부분을 읽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그 IQ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텔리전스 코어션트, IQ. 이 IQ는 유전자와 환경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산물이라는 것은 즉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타고난 점도 있다라는 얘기죠. IQ라는 것이요. 또 환경의 산물이라는 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노력 여부에 따라서 그 IQ라는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타고난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노력 여부에 따라서 IQ를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영양 상태가 IQ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산이 든 건강보조제를 제공받은 임산부와 모유 수유를 한 산모의 아기는 IQ가 어느 영역에서든 3.5 내지 6.5%포인트 올랐다. 지방산 중에는 신경세포가 발달하는 데 필요하지만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구성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이 결과의 이면에 있는 이론은 이런 보조제가 새로운 시냅스의 생성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뭐 철분이나 비타민 B 복합제 이런 것들이 다 IQ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 사는 집 그리고 그런 충분한 케어를 받는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IQ가 좀 더 높은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환경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환경적 요소, 즉 영양 상태나 뭐 그거 외에도 IQ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육 환경,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 등 이런 후천적인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거는요. 특히 우리가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풀린 효과라는 거예요. 이 풀린이라는 것은 그 미국의 정치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지난 60년 동안 평균 IQ가 18포인트가 올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사해 보니까요. 그래서 IQ 100은 이 IQ 검사를 받은 사람들의 평균값인데요. 이 IQ가 그래서 올랐다는 말은 지금 100인 사람들이 60년 전에는 IQ가 118이었던 사람들과 지능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평균값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그 교육 문화, 영양 상태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리고 IQ 검사의 대상인 언어적, 수학적 능력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예전에 뭐 17세기에 살았던 사람, 특히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00년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에 비해서 뭐 IQ가 현저히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뭐 50이나 60? 무슨 뭐 침팬치 혹은 뭐 새, 고양이 뭐 그런 정도의 IQ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좀 관심 있는 것은 뭐 이런 상황은 접어두고라도 지금 당장 내 지능을 올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책에서는 성장 사고방식과 전문가처럼 연습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장 사고방식이라는 말은 지능은 노력과 학습의 결과라고 믿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능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뭐 내 하기 나름이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성장 사고방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반면에 지능은 타고난 재능으로서 고정된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고정 사고방식, 픽스드 마인드셋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우리는 이제 성장 사고방식을 갖고 그리고 노력과 학습의 결과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지능들을 좀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것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라고 칭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야, 너는 진짜 뭐 열심히만 하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정말 잘할 수 있다. 또 뭐 좀 잘하면은, 야, 역시 머리가 좋아서 너 정말 잘하는구나. 그렇게 좀 지능을, 야, IQ가 좋다는 그러한 칭찬들을 의도적으로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정말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험 결과에도 보면은 머리가 좋다고 칭찬한 그룹과 그리고 또 그 과정, 그러니까 그 노력을 칭찬한 두 그룹을 테스트해 볼 때 그 노력을 칭찬받은 그 그룹의 아이들이 더 어려운 과제를 과감하게 시도하고 실제적으로 또 결과도 좋은 결과를 내는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능을 칭찬하는 것은 안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죠. 지능을 칭찬받은 학생들은 그 쉬운 과제를 선택하고요. 노력을 게을리하고 그런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이제 어느 다른 책에서 그런 비슷한 내용을 봤는데요. 이 머리가 좋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은 아이들은 실제로 자기가 머리가 좋은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게을리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면 시험에 닥쳐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될 텐데 그때 가서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시험 전에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시험을 잘 볼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보통 열심히 하는 방법을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못 보겠죠? 뭐 사실 열심히 한다고 해도 못 볼 가능성이 커요.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놀아버리면 핑계가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잘 못 봤다, 망쳤다라고 그렇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겁니다.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고, 그러니까 또 다음에 이제 노력을 안 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능을, 재능을, 그리고 머리를, IQ를 칭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노력을 칭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뒤처져 있을지 몰라도요. 그 노력의 가치를 알게 되다 보니까 곧 노력을 하게 되고 보통 사람이었지만 더 뛰어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꾸준한 의도적 연습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목표 지향적이고 단독 훈련하고 반복적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꾸준한 의도적인 연습이라는 것은 목표 지향적, 그 다음에 그 단독 훈련,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 코치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복적 노력을 기울이는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전문가는 의도적인 연습을 꾸준히 해서 그 분야에 도 같은 사람을 말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해서 정말 비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흔히 그냥 천재라고 치부해 버리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의도적인 연습을 꾸준히 한 그런 노력이 숨어 있는 거죠. 자, 이창호 기사가 알파고와 대적해서 한 번 이겼죠. 사실은 그게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 이후에 뭐 세계 1위인 커제가 알파고와 또 대국을 뒀지만 그 친구는 한 번도 못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창호 기사가 최후의 그 인공지능과 이긴 최후의 1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아무도, 인간이 컴퓨터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갑자기 왜 바둑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 기사들이 대국이 끝난 후에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복귀를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다 기억해서 처음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순서를 정확히 지켜서 복귀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참 신기한데요. 이 바둑 기사들에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그렇게 몰두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방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참 신기한 일이지만 기사들에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귀라는 것은 일반인이 보기엔 엄청난 재능이지만 기사들에게는 뭐 그렇게 신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둑에 있어서는 뭐 이창호 기사 포함해서 바둑 프로 기사들이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 분야에 재능을 이제 그래서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뭐 아무리 그가 뭐 또 프로 바둑 기사고 세계적인 바둑 선수지만 다른 분야 바둑 외에 다른 분야에서 뭐 엄청난 재능을 가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암산 실력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말은 누구라도 자신의 분야에 꾸준한 의도적인 연습을 하면은 그와 같은 천재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IQ가 이렇게 주어지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점, 그런 점이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아요. 누구라도 노력하면은 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능력 지수로 우리가 흔히 인정받고 있는 메타인지 능력과도 이 IQ가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야말로 정말 후천적으로 우리가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책에 미켈란젤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이 실물 크기의 인물 400명을 그려냈는데요. 그것을 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뛰어난 기량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사람들이 안다면 그 그림이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제 떠올릴 때 정말 천재적인 그러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작품이 이 시스티나 성당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4년간의 진짜 목에 디스크가 걸렸다고 하니까요.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면 그 천재성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차르트 같은 경우도 뭐 음악의 천재이죠. 그 복잡한 음계를 한 번 듣고 재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도 바둑을 아까 복귀했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뭐 어떤 신비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뛰어난 지각과 기억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오랫동안 습득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 자신의 분야에 전문적인 정교한 노력을 계속하면 그러면 천부적인 그러한 재능을 누구라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보통 뭐 1만 시간의 법칙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전문적인 수행은 유전적 경향이 아니라 연습의 질과 양에 따른 결과이며 전문가가 되는 길은 그것을 이룰 동기와 시간이 있고 훈련을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 라고 그렇게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좀 오해 그리고 왜곡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도 지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력과 성취를 이룬 그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러한 통찰을 얻게 되었고요. 지능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평생 학습 시대에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는 그러한 항목이라면 우리 성인들에게도 충분히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능을 올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책에서 성장 사고방식과 전문가처럼 연습하기를 얘기하고 있죠. 성장 사고방식은
지능은 노력과 학습의 결과라고 믿는 사고방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처럼 꾸준한 의도적인 연습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목표 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코치의 도움을 필요하다면 받으면서 스스로 훈련하고, 그리고 반복적인 정교한 노력을 기울여라 라고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상 헨리 레디거의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제7장 요약하면서 책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책의 묵상 독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